안녕하세요. 붕붕택시 세상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손님과의 대화 중에서 개인 택시는 왜 그렇게 천천히 달리고 법인 회사 택시는 왜 그렇게 총알처럼 그렇게 급하게 빨리 달리느냐고 물으시는 손님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을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번 정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개인 택시는 이 개인 사업자 사장님입니다. 반면에 우리 법인 택시 기사들은 뭐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그러지만 사장이 아니고 회사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택시이고, 법인 택시는 법인 회사에서 운영한 택시를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택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차를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개인 택시 사업자는 자가용이니까 또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외부 내부 할 것 없이, 또 자동차 차량 정비, 또 깨서 보험, 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개인 사업자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법인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를 관리하는 방법도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법인 택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 작은 사고, 그 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운전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외에 차량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회사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운전을 할 때에 영업 수입을 올리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차량을 잘 관리하고 영업 수입을 올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법인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산학금이 있습니다. 그 정직원에 준하는 그 산학금이 저희 같은 경우는 19만 5천 원인데, 어쨌든 하루에 19만 5천 원을 내야 되고, 만약에 미달할 경우에는 거꾸로 우리 월급에서 그 부분을 충당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을 하게 되어지면은 부수입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생각만큼 이렇게 산학금을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 가끔 유튜브에 보면 잘 아시는 분들은 1시간에 뭐 2만원 3만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만원을 벌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카카오 택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 택시를 제가 하면서도 평균적으로 1시간에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좀 통계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한 17,000원 정도 되면은 아주 잘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데는 보면 15,000원이 안 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현재 제가 하루에 13시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3시간을 운행하면은 1시간에 15,000원을 해야 19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2만 원 이상을 이제 찍고 이제 나오니까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제 자신이 했던 것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17,000원 정도, 시간당 17,000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잘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2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으로 제가 최고로 많이 찍은 것은 34만 원도 한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시외로 가는 손님이 좀 장거리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시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장거리 요금이 많이 나와도 사실상 15,000원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가끔은 저희들이 이제 세종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이 공주로도 또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청주 공항 쪽으로도 한번 갔다 오기도 하는데 그런 날은 어쩌다가 있는 날들이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간당 2만 원 정도를 찍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미터기 요금으로만 순전하게 근거리 쪽에서 했을 때 최고로 찍은 것이 30만 원 조금 넘게 찍었거든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날이고 대부분의 날은 22만 원 선까지 제가 찍고 집으로 퇴근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택시 사업자들은 수입도 수입이지만은 차량 관리를 본인이 하기 때문에 차량 관리와 수입이 이게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우리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입니다. 차가 망가지면서 수입을 더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영업 수입을 얻는다 할지라도 차 밑에 보수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인회사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차량 관리 차원보다도 큰 사고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량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업 수입을 많이 얻어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정기 점검이라든지 뭐 웬만한 보수들은 우리 회사 정비부에서 다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영업에 집중할 수 있고 반면에 개인 택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영업 수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차량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차를 천천히 운전하고 젊은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빠르게 운전하죠. 상황 인지 판단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은 상황 판단 인지 능력이 작아지고 또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앞에 상황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택시 하시는 우리 사업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운전 경력이 많으신 나이 드신 분들이고 또 운전 경력이 적으신 분이라더라도 사회에서 나름대로 좀 성공하는 어느 정도 자수성가한 그 분들이 노후 생활 대책을 위해서 개인 택시를 구입을 해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천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법인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 60대도 있습니다만 70대 이상은 취직하기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70 넘으신 분 갖다가 운전하라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60 정도 넘어서 은퇴하신 분들은 들어오긴 하지만은 40대, 50대, 60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60대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평균 65세 이상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운전자 지금 평균 연령이 62.5세라고 했을 때에 아래 위로 균형을 잡아보면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분들이 많고 반면에 우리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좀 60 이하인 분들도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상황 판단 인지 능력이기 때문에 운전한 속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왜 개인 택시는 운전자는 어떤 때는 보면은 답답할 정도 천천히 운전하는가?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나이다. 두 번째는 차량 관리 문제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을 한다든지 벌점이 많아지게 되면은 혹시 잘못하면은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취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만 혹시라도 무슨 큰 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뭐 구제 방법을 가지고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지면은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면허 택시가 취소된다고 한다면은 재산상으로는 적어도 뭐 8천만 원에서 억대가 지금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하루에 몇십만 원 더 벌려고 하루에 몇만 원 더 벌려고 8천만 원 억을 날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법인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 택시 면허가 날아갈 일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많이 영업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태워서 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 그걸 집중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택시는 천천히 법인 택시는 급하게 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가끔 우리 도로상에 보게 되지만 개인 택시는 거의 법규를 준수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급하게 운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는 천천히 법규를 지키고 잘 지키고, 반면에 이 법인 택시는 급하게 가끔은 보면 이 교통 법규를 약간은 무시하는 듯한 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도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